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황혼 육아 실태와 행복한 조부모의 자기 돌봄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번에는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서 다뤄주실 거죠? 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그 사소한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서로 상처받지 않고 관계도 상하지 않고 이제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자녀와의 갈등 다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쎄요. 왜 자녀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내 아이를 봐주는 건데 그러면 감사하기도 부족할 텐데 갈등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자녀 입장에서도 뭐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생기고요. 네. 예, 부모님 방식에 불만이 생깁니다. 뭐 할머니가 위생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예, TV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맞아요. 음식 너무 짜던데 짠 뭐 거. 아우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걱정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조부모 입장에서는 또 먹이고 재우고 살림도 해주기 바쁜데요. 자녀가 감사하고 뭐 이제 그러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서운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야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어. 맞아. 예, 이러는데 엄마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 이러면서 되게 이제 좀 다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요새 뭐 정보가 다냐? 둘이나 키운 내가 더 잘 그쵸.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보냐 경험이냐 정보냐 경험이냐. 예, 그런 네.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옛날에 그 제가 아는 지인이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딸 부부랑 같이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네. 갔다가 딸 부부랑 대판 싸우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서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일이었냐고 하니까 그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손주가 수영을 하면서 이제 감기가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 열이 이제 밤에 펄펄 나는데 아이고, 예, 그 네. 대응 방식에 이제 그 차이가 난 거죠. 차이가 난 거군요. 예,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가 열 나면 어떻게 했어요? 꽁꽁 막, 싸매지 않나요? 예, 애가 계속 막, 그쵸. 추워서 떠니까 그쵸. 막 네. 싸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할머니도 이제 막 아이를 보재기로 싸고 옷을 입히고 이제 막 담요로 싸고 이제 네. 이랬는데 그 이제 사위랑 딸이 이제 펄쩍 뛴 거죠. 그쵸. 애가 열 나는데 그렇게 싸면 열 더 오른다. 그쵸. 얼음찜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요즘 맞아요, 젊은 맞아요. 사람. 그래서 옷을 그쵸. 홀딱 벗기고 막 얼음찜질하고 이제 난리가 난 네,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요. 서로 그냥 거기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아웅다웅 아이고야. 하고 뭐 다행히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네. 귀국해서까지도 서로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쵸. 지금 네. 아까 정보냐 경험이냐 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 요인을 보면요. 네. 이제 이런 원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부모와 자녀의 주요 갈등 원인을 보면 그 첫 번째가 양육 방식이 달라서 네, 맞아요. 네, 37.6%나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양육 시간이 길어서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해서라고 나와 있네요. 네, 사실 네. 앞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 양육 방법의 차이라는 것이 양쪽에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쵸. 예, 생기는 어쩔 건 수 당연한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서로 말 안 하고 있고 이제 감정 안 좋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손자녀한테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양쪽 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세대차, 환경차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 네. 예, 그때 이제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네. 이제 평소에 소통하는 방법이죠. 소통 방법이요. 네. 그러면 사람 간에 왜 조부모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선생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네. 예, 우리가 가족이다 보니까 뭐 서로 말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오히려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네. 예, 뭐 특히 이제
딸하고 또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니까. 네. 그래서 엄마인데 뭐 대충 말하고 뭐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퇴근했어요. 네. 예, 퇴근하면 빨리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엄마니까 눌러 앉아서 밥도 밥까지 먹고 예, 아이 목욕까지 그쵸. 시켜주고 그러고 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죠. 예, 가는 딸한테 또 뭐라고 이제 또 뭐 안 하시잖아요. 예. 아, 그쵸. 딸 입장에서 편안하게 엄마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병도 될 수 있고 우울증도 될 수 있는 그쵸.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참지 마시고 그래도 내 불편한 마음을 그래도 좀 표현을 하시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 부모도 네. 그렇지만 자식 입장에서도 그 부모 입장을 좀 배려하고 예, 그런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갈등이 사실 한쪽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 네. 이제 서로 배려하고 존중이 있을 때 네. 예, 그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 상대방 탓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비난은 또 관계를 굉장히 망치게 되고 그렇다는 네,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네가 잘했다라고 이제 자꾸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슬기롭게 대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사실 이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그냥 나오는 말을 하기보다는 언제 내가 들을까? 언제 말할까? 이걸 좀 생각하고 말하시면 도움이 돼요. 언제 들을 건지, 언제 말할 건지요? 네. 근데 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게 이렇게 시간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대화라는 게 대놓고 화내는 거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날 때 막 네.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퍼버되면 그 당시는 속이 좀 시원해지긴 하죠. 그렇죠. 예. 그때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감정이 쌓이고 이제 그 찌꺼기가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라는 걸로 이제 굳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 그래서 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기준이 좀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기준은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감정이 올라가 있지? 예, 요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퇴근을 하고 네네. 예, 이제 딸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네. 근데 딸이 하는 말이 피곤해. 회사 다니기 선생님, 너무 제가 힘들어. 딸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역할을 한번 해보면 예. 아우 피곤해, 아우 진짜 힘들어, 아우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든지 하자, 아우 진짜 힘들어. 네, 그 말 듣고요. 할머니는 이제 그 딸 퇴근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네.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만 힘들어? 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나도 못 해 먹겠어. 네. 너희 회사는 맨날 회식이냐? 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느낌 드세요? 딸 입장에서? 저는 정말 힘들어서 네 회사 다니면서 네.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대뜸 이렇게 막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뭔가 굉장히 서운함이 확 몰려오면서요. 그렇죠. 한편 우리 엄마 맞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더 이상 섭섭한데요. 말하고 네. 싶지 않죠. 네, 더 피곤해요. 네, 그리고. 네, 네. 더 더 힘들어졌어요. 피곤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자녀가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뭔가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제 잔소리, 엄마 또 잔소리야. 예, 이렇게밖에 되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자녀가 감정이 올라갔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잠깐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들어주시라는 자녀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주냐의 문제거든요. 네. 예, 바로 이제 여기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감. 예, 네, 공감.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공감해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저 다시 따라할까요? 아까 너무 서운했었어. 그게 아직 남았어요. 잠깐.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놈의 회사 때려치든지 하자. 진짜 힘들어. 아이고, 우리 딸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빨리 쉬고 싶은 거야. 예, 빨리 쉬고 싶겠다. 너 어떠세요? 아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진짜요? 네. 아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뭔가 좀 내 편이란 일단 엄마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좀 힘든 것도 조금 상황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까랑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사실 대화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그쵸. 대화법은.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공감을 받는다면 그 순간에 이제 감정이 내려가죠. 그쵸. 예, 그래서 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대화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딸 입장에선 그래서 엄마 회사에서 말이야 오늘 이랬거든 하고 이제 얘기가 그쵸. 계속 이제 내 힘든 반복이 상황을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면서 서로 털어놓다 보면 조금 그렇죠. 힘든 그러면 상황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구나. 네. 서로의 입장을 또 이제 알게 되고 편안한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딸이나 며느리가 뭐 이렇게 감정이 차오르거나 힘든 상황일 때는 잘 들어주는 거 알겠는데, 공감적으로 들어주는 걸 알겠는데, 네. 왜 조부모가 힘든 경우 있잖아요. 할머니가 힘든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딸이나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뭔가 못마땅한 게 있거나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편치 않거나 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누가 감정이 올라갔는지를 네. 먼저 좀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감정이 올라가 있을 때고요. 네. 지금 내 감정이 그쵸. 올라가 있을 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억누르고 참으면 사실 화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그러고 사셨잖아요. 맞아요. 예, 신세대 네. 할머니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참기보다도 네. 그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건강하고 네. 그리고 자녀도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표현을 그쵸. 해야. 예. 네. 또 한 번 또 예를 한 번 또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예. 그러면 제가 예로. 어떻게 예. 딸, 며느리 어느 쪽을 원하세요? 그 1차 시에 우리가 이제 양육 시간도 정했다고 아,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7시까지 봐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7시까지. 며느리가 네. 이제 며느리 하세요, 이번에는. 예. 며느리일까요? 네. 제가 또 며느리라서 또 며느리 역할은 또 자신 있습니다. 잘하죠. 네. 예. 그럼 그 상황이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 안 거죠? 오는 네. 거예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 퇴근하기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아이고. 애는 또 계속 보채고 있는데 엄마 왜 안 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점점점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머니들이 또 이제 뭐 대번에 그러진 않아요. 몇 번 참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며느리가 며느리가 몇 시에 들어온 건가요, 지금? 한 9시에 9시? 예, 9시에 들어온 네.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몇 시, 9시, 어머니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예, 죄송해요. 이건 안 좋은 사례입니다. 너 지금 몇 시야? 도대체 너 맨날 이렇게 늦으면 어떡할 거야? 약속은 괜히 했어? 어머. 진짜 정말 나 힘들어 죽겠어. 허구한 날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기분 어떠세요? 지금 선생님이 근데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타고나시기를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근데 아이고.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비난하듯이 막 쏘아붙이면 이제 큰 소리로 왜 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며느리들이 내가 2시간이 늦으면 되게 죄송한 마음을 막 가득 맞습니다. 안고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너 지금 몇 시야? 응? 너는 지금 나랑 약속한 건 신발도 어디다 벗기 두고? 전에. 네. 니네 회사는 뭐 맨날 허구한 날 뭐 네. 회식이냐 이러면 그런 거 있죠. 왜 죄송하고 되게 죄송한 마음을 안고 왔다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맞아요. 예, 이제 어쨌건 나도 잘못한 거를 네. 알기는 하는데 네.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네. 사람 마음은 어쨌건 그 그쵸.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요, 요때 사실 시어머님 입장에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뭐죠? 하시고 싶은 어떤 그 기분은 뭘까요? 글쎄요. 이런 거 있죠. 왜 며느리가 늦게 오므로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너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밥도 제때 못 챙겨 드시고 아이 또 돌보느라고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오셔서 내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앞으로는 네.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네, 그렇죠. 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 대화 과정 중에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네, 네.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 화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인데 너 지금 몇 시야? 예,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며느리가 내가 너무 힘들었어를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며느리는 네. 모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좀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배워볼 건데요. 네네. 형식이 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네네. 여기 보면은 상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감정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라.
아, 예, 네. 이런 그 형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게 상황 위에 보니까 카메라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카메라가 그림이 있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네, 궁금한데요.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찍히죠? 그렇죠. 원판 불반의 법칙 그대로 딱 찍히죠. 네, 네. 그렇죠. 뭐 다른 게 안 보이고 그대로 그쵸, 보이잖아요. 네. 이제 예, 그렇게 카메라로 찍듯이 아. 있는 그대로 예, 아, 표현을 있는 하시라는 그대로.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며느리가 9시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음. 이게 아니라 너 뭐가 다 늦었어? 이게 음. 아니라 며느라 지금 이제 왔니? 근데 지금 9시야. 아, 예. 비난이나 평가나 뭐 이런 예. 거 다 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예, 얘기하라는 예, 맞습니다. 거구나. 지금 아, 네. 9시야. 예,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표현할 텐데요. 네네. 아까 그 이제 할머니 조부모가 감정이 얘가 이제 이렇게 늦게 오니까 조마조마하고 또 힘이 걱정, 들고 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셔야 되는 아,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예, 예, 예. 표현하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네네. 아이 메시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이 메시지. 요새 많이 아시는데 네네. 아이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나.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이런 감정이었어. 아, 이런 네. 기분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며느라 지금 9시야. 네. 네가 이렇게 연락도 없어서 나는 걱정도 되고 왜 이렇게 안 오나 나 조마조마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 왜 그래? 이거는 유 메시지거든요. 그쵸. 예, 유 메시지는 되게 다르네요. 주어를 I로 하느냐, 유로 그죠. 하느냐의 차이가 예, 있네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라. 아까 네.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다고 그쵸. 하셨죠? 다음에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사정이 생기면 미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요청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음.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다시 해볼까요? 이거 네. 연기자로 도전을 해요. 다시 해볼까요? 네. 제가 다시 며느리가 돼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늦었죠.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진짜 죄송해요. 이재원이 며느리? 근데 지금 9시야. 네. 야, 너 기다리느라고, 지금 조마조마하고, 준수는 자꾸 보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예, 그런 말이 나오시죠? 네, 예.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더 죄송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예, 딸 며느리도 이 마음을 안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요청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라도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걱정했거든. 네. 예. 예,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꼭 시간 지킬게요, 어머니. 그리고 예. 혹시라도 안 되면 전화 드릴게요.라고 그래. 네, 며느리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랑은 너무 되게 잘하시는데요?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근데요, 한번 또 네네. 요런 거 한번 우리 연습해 볼래요? 어떤 이제 항상 내가 듣기만 하고 항상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듣고 말하고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왜 앞에 살에 있었잖아요. 딸이 그 늦게 왔다가 퇴근해서 밥도 먹고 뭐 그 얄미운 딸. 네네. 네, 그 사례를 한번 좀 제가 얘기를 또 딸인가요? 해볼까요? 그러실래요? 네. 제가 얄밉게 생겼나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딸 역할. 아까 딸이 엄마가 이제 봐주시고 친정 엄마가 그렇죠. 아이를 네, 봐주시고 늦게 계신데 왔어요. 제가 네. 늦게 오면서 거기다가 밥까지 먹고 아이 목욕까지 시켜서 데리고 가는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엄마, 나 또 늦었지? 엄마 배고파. 밥 없어요? 밥 좀 진짜 말하기 싫은데요. 사려주세요. 그래도. 엄마 지금 밥 먹는 사이에 또 뭐라 그랬죠? 네. 엄마 나 밥 먹는 사이에 우리 준수 좀 시켜줘서 시켜줘. 준수 좀 시켜주면 나 밥 먹고 바로 데려갈 수 있게. 진짜 힘들어 피곤해. 진짜 정희야, 정희야 진정해라. 예. 말하면서도 정희야, 너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근데 엄마도 오늘 준수 데리고 장 보고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야, 엄마도 저녁이 되면 쉬고 싶어. 진짜? 내가 좀 너무했나 보다, 엄마. 정말 그 말이 금방 나올까요? 네. 글쎄요. 네, 뭐 딸마다 차이가 있기는 그쵸. 하겠지만. 밥 먹는데 약간 미안하고 올라와서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엄마 그러면은 내가 그냥 밥 먹고 빨리 데리고 갈까? 뭐 이제. 엄마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와서 그냥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뭐 한다든가 왠지 왜 다짜고짜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얘기해주면 아무리 딸이라도 아무리 그쵸. 얄미운 딸이라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그 대화에서 아이 메시지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럴 내 것 마음을 같아요. 표현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왜 지금까지는 어느 한쪽이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손자녀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쪼를 때 엄마는 단호한 입장이에요. 안 돼. 너 집에 장난감 많아. 근데 네. 할머니가 옆에서 아유 얘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장난감 갖고 애를 기를 죽이니 그냥 할머니가 사줄게 이리 와. 뭐 이렇게 예, 해서 예, 예. 하는 경우 왜 간혹 많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아요. 굉장히 난감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쵸. 부모나 조부모 둘 다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언짢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그 조부모와 그 내 자녀와의 사이는 그 벌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은 이제 이렇게 네. 해소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양육 문제만큼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손자녀의 양육 문제이기 때문에 네. 먼저 그 손자녀를 맡기면서 아이를 맡기면서 자녀 입장에서는 조부모에게 네. 그 자신들의 교육관을 좀 먼저 좀 아. 예, 알려주고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엄마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할 거야라든가 이렇게 할 거야라든가 이제 미리 좀 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할머니들이 훨씬 이제 허용적이다 보니까 그쵸. 아이들이 또 눈치가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매달리죠. 예, 엄마 있을 때는 안 되고 할머니 있을 때는 된다고 하니까 이제 때를 쓰고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때 주의할 게 아이 편을 들면 안 되십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교육만큼은 그 자녀 입장으로 예, 이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조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많이 베풀기는 하지만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부모와 부모라도 네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네네. 보면은 그게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에 일관성이 있어야 있어서만큼은 된다는 거죠. 일치를 해야 된다. 특히 근데 교육 그 중심에는 문제 그렇죠.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네.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도록 네,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네. 일치성,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만일 그 아이 문제에 대해서 조부모 입장에서 좀 뭔가 네.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 네. 아이가 없는 없는 곳으로 아이 앞이 아니라 네.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둘이 예,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이 앞에서 서로 의견 다툼을 보이거나 갈등 상황을 보면 아이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아, 네. 아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할머니도 엄마도 예, 똑같구나. 이렇게 똑같이 이럴 때는 똑같이 내가 행동해야 되는구나를 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네 일단 양육의 중심은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양육에 관련해서는 일치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율하는 게 예, 중요하다는 그 네, 말씀. 이 기준을 잘 갖고 계셔야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신 우리 조부모님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합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 일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상황마다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예, 결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 예, 부모 자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예, 중요하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네. 네. 그 지금 부모 자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조부모 입장에서 손주를 키우고 있지만은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네. 예, 그쵸. 내 자녀의 아이입니다. 네네. 예, 나는 그 사랑으로 돌보는 할머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부모한테 완전히 맡기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되고 종종 있어요. 예, 그 아이의 그 교육의 중심은 양육의 중심은 항상 부모여야 항상. 한다는 게 네. 예,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조부모는 그 부모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될 때마다
예, 자리를 좀 비워서 부모와 같이 아이가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러라도 부모랑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그렇죠. 배려를 예,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네요. 예, 요새 할머니들이 많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모든 아까 거를 신중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다 모든 걸 커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예, 전적으로 아이를 떠맡겠다라고 예, 하기보다는 예, 부모 입장, 그러니까 부모의 중심, 부모가 중심이 되도록 좀 예, 이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셔야 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 싶어요.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꾸 네. 이제 내 방식을 고집을 하거든요. 네. 예, 옛날에 그럴 수 했던 있죠. 어떤 그런 경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고집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이제 새 시대는 계속 변하고 네. 또 뭐 이게 어떤 방법뿐만 아니라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아, 있더라고요. 그쵸. 우리 때 네, 우리가 하루가 아이를 다르게. 키울 네. 때랑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새 시대에 맞는 그 양육 방식에 좀 맞추도록 네.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경험이냐 정보냐에서 그 두 사이의 그렇죠. 균형을 맞추는 예, 거. 그래서 지혜가 네. 필요합니다. 조부모님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도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 네. 거기에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예. 그쵸 이런 예. 새로운 정보들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같이 조율이 될 때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 새로운 정보가 얹어지면 굉장히 좋은 양육. 네, 네, 우리가 양육에서 살면서 굉장히, 그 네, 균형을 도움이 될것 이룬다는 게 같아요. 참 그쵸. 힘들고도 힘들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수시로 그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안 네.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쵸. 말로 직접 이제 표현을 하시면 하는 좋을 게. 것 같아요. 왜 말하지 않는 거는 아유 당연히 알겠지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 부모니까 뭐 내 엄마니까 우리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근데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대화 기술도 뭐 얘기했고 공부했지만 사실은 표현하지 않을 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조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쌓여서 존중받는 예.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힘으로 또 아이를 키울 수 네. 있거든요. 예. 그게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예, 것 관계 같아요. 유지가 우선되면 네. 사실 뭐 그 다 사이에서 견뎌낼 또 수 있습니다. 그쵸. 조부모랑 부모가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라면 그 사이에서 우리 손자녀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맞습니다. 네, 네, 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 편안한 정서를 갖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2차 시에서는 저희가 여러 연기도 해보고 했는데요. 네, 조부모와 어색하지 부모가 않았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거니까. 네, 조부모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3차 시가 남았는데요. 우리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3차 시에서는 이게 어쩌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에서 중요한 어떤 기질 차이라든가 양육 태도, 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하신 양육 어떻게 할 것이냐, 훈육에 대한 얘기도 아마 네, 네, 준비되어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10분 쉬시고 난 다음에 3차 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